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리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올해 있을 2025년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생리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영양사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목이 되게 많긴 하죠. 근데 이 생리학이 되게 우리가 이게 시험에 대한 게 좀 개정이 되면서 애매한 과목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리학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식사요법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 및 생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생리학에서 되게 적은 분량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 생리학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 생리학이 좀 돼야지 식사요법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어디 대사에 어디가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바탕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또 식사요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양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사요법에 도움이 되게 그다음에 또 여러분의 그 시험에 도움이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리학을 좀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다져놔야 좀 식사요법을 알아듣기가 쉽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생리학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식사요법 및 생리학 과목은 우리 1교시에 있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도 있고 이제 한번 보시면 역대 시험 문제에 나왔던 출제 경향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공개를 했죠. 영양사 시험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나왔던 문제를 보면 우리가 크게 옛날에는 딱 여기였어요.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 정도까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소화기계는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합니다. 근데 보통 평균 2문제. 그러니까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정도 있지만 거의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쪽은 일반적인 소화기계 쪽, 하나는 이제 소화기계를 도와주는 부속기관 쪽. 문제가 보통 해서 2문제가량 출제가 되셔서 다 작년에도 딱 기본이었어요.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찾는 거하고 그 다음에 췌장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계와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2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및 순환계에서도 보통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나왔던 문제 있죠. 혈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도 나온 적 있어요? 2020년에도. 그쵸? 자, 보기가 약간 달라졌지만 어떻게 됐든 답은 비슷해요. 그리고 문제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출제된 문제들도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봐두실 필요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계와 관련된 건데 비뇨기계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문제 내지 2문제가량 많게는 2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2문제가량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과 관련해서는 혈액도 마찬가지. 여기부터 여기요. 여기부터 여기. 그래서 혈액, 내분비계, 호흡기계는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 되는 건 이 앞쪽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실제 생리학에서는 뒤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혈액에서는 여기 좀 나온 지 좀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분비계요. 요거 보세요. 뼈에 칼슘을 침착시키는 호르몬. 뼈에서의 칼슘 용출을 억제하는 호르몬. 억제시켜서요. 둘 다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호르몬을 찾는 건데요. 둘 다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분비계 가서 배우시겠지만, 이 똑같은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자, 이렇게 똑같은 유의 문제가 다르게 약간 다른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는 적게 나올 땐 2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2021년이나 2023년은 2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렇게 적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보통 5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떨 때 많이 나올 적인 6문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평균 5문제가량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리학을 공부할 때, 이게 우리가 시험 대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바탕을 다진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공부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거 시험 문제 얼마 안 나는데, 시험 문제 얼마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또 이렇게 나중에 식사요법을 공부할 때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을 다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이 어떤 과목이고, 여기서 뭘 공부할지는요, 오늘, 여러분 교재 1페이지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페이지에 보면 인체의 구성에 대해